실제 물건을 보러 가면 어떤 건물이 어떠고 어떤 건물이 어떠고 어쩌고 이 사람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6개월 동안 내지는 그 이상 동안.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제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영상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발품을 팔게 되면, 발품을 시작하면 겪게 되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처음에 생각을 갖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떻게 찾게 되고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검색을 하거나 지역 부동산을 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거나 해가지고 부동산과의 어떤 만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하거나 이제 가보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면 상대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얼마가 있냐, 얼마짜리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미팅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중개법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건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역 부동산도 있을 거고 다양해요. 그러면 이제 먼저 통화를 하고 나서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 있는지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맞는 물건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나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은 이렇단 말이죠. 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건물을 보러 갈 때 사는 사람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시점에 이 상대방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는 사람은 빨리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 너 진짜 살 거야? 너 진짜 돈 있어? 그리고 빨리 살 거야?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럼 어찌됐건 여기서는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있는지 왜 살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돈이 있는지 확인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이 있냐 이 정도까지 물어보고 그럼 이런 거 살 수 있다 이제 물건을 나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걸 해요. 어떤 건물이 어떠고 어떤 건물이 어떠고 어쩌고 그럼 설명을 어느 정도 듣고 이제 브리핑 자료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일단 보여주고 실제 물건을 보러 가요. 그럼 보러 가면 이분은 가서 뭘 볼까요? 그냥 멀뚱멀뚱 보는 거예요. 건물을 처음 가서 보고 호실 내부, 건물 안에 내부를 이렇게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건물은 처음에 이 사람이 100% 산다고 확실하게 뭔가 정해지지 않고서는 건물 호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거나 상가가 있으면 다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파는 분도 자기가 건물을 판다는 거를 모두에게 다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나 세입자한테는. 왜냐면 세입자한테 그런 게 알려지면 세입자와의 뭔가 관계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보면 그냥 이게 건물이잖아요. 그냥 서서 보는 거예요. 겉에 한번 둘러보고 주위 한번 보고 설명 듣고 지나갈 때 보던 거나 별 차이 없이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몇 개의 건물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아니면 차에 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요. 얼마이고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월세가 어떻게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지금 질문 중에 아마 그거 있을 텐데 처음에 건물을 보면 뭘 중요하게 봐요? 뭐라고 말하기 참 애매해.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입장에서는 처음에 가서 보면 그냥 멀뚱멀뚱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러면 수익률을 중요하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입지를 중요하게 보세요. 아니면 가격이 어디든지 평당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분은 아직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보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몇 개의 건물을 봐요. 몇 개의 건물을 보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뭐가 좀 낫다는 느낌은 와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세 번째가 좀 낫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따지고 입지가 어쩌고 받아본 브리핑 자료 보면 미래가 가치가 어쩌고 주위에 개발이 어쩌고 이 주위에 뭐가 개발되고 앞으로 무슨 라인이 나이고 이걸 받아봐요. 봐요. 몰라요. 왜?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다는 게 다 좋다고 하는 얘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중에 제일 좋은 걸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다 좋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하단 말이죠.
파는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가 제일 좋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냐면 이 사람이 나 이거 별로예요 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땡이니까 5개 있으면 다 좋습니다. 일단 뭘 해도 괜찮습니다. 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이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실제 거래가 되나 안 되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분은 5개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이 사람한테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5개 중에 선택이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입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선별하는 건 이분은 소개해 주는 것까지가 본인의 역할인 거지 여기서 선별하는 건 본인의 역할인 거죠. 왜? 이분이 소개한 여러 개 중에 뭔가를 선택해서 득이 됐어요. 그럼 이분이 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걸 추천해 줬어요. 이분이 안 하면 이분은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추천해 줬지만 안 하면 이분은 그냥 꽝인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도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사면 이 사람한테는 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선별하는 건 여기서의 입장인 거죠. 네, 이 상황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봐요. 여러 부동산을 상대해요. 브리핑 자료는 점점 쌓여요. 여러 개를 놔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정보가 힘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게 힘.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선별할 수 있는 게 힘이죠. 점점 많아져서 뭘 해야 될지 오히려 더 몰라요. 더 헷갈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시간이 6개월이다. 아니면 더 긴 시간 동안 봤다. 그러면 더 혼란스러운 일만 겪게 되죠. 이게 이제 발품을 시작한 분이 겪게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저 황 소장과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를 찾아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기가 이제 발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못 샀다. 그게 이 프로세스 때문에 생긴 결과인가요 혹시? 당연하죠. 누구나 이 프로세스를 겪게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괜찮은 중개사인 분들도 있고 이제 초보인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중개인 고르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건물을 보여준 분들은 다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해서 베테랑이고 젊어 보인다고 해서 초짜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경우는 많아요. 뭐가 좋은지 자기도 몰라. 그리고 리모델링 얘기하지만 리모델링 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자기도 몰라.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신축 비용 자기도 몰라. 임대료 자기도 몰라. 그러면서 누가 얘기해 주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사회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자신감 없게 얘기하는 거 이분도 느끼거든요. 얘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잘 모르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지는 뭔가 질문했는데 대답이 안 나와. 내지는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뭐 확인하고 알려준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매물인데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물건을 보다 보면 같은 물건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브리핑 자료 내용이 달라. 뭐 월세가 다르다든지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조건이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물건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물건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특히 A급, A급은 극소수죠. 보통의 처음 건물을 살려는 분들이 그런 물건을 만나기라는 극히 드문 일이긴 한데 B뿔, 뭐 A0, A- 이 정도 건물이 있더라도 이분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6개월 동안 내지는 그 이상 동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살면서 투자했던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담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막 이렇게 심리적인 것부터 현장에 나가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면 지금 이런 것들을 겪게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미리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겪으면 당황하죠. 그리고 이제 혼란스럽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겪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발품을 팔려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후에도 계속 해드릴 테니까 건물을 보는 걸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해드릴 내용은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 소개할 때 쓰는 단어 중 알아두면 좋은 단어들, 건물에 대해 얘기할 때 중개인은 어떤 말을 유심히 들어봐야 되는지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